걱정 따위 바람에 날려버려요. 눈을 감고 지금을 마음껏 느껴봐요. 바로 여기 통영에서 통통통통통통영. 저희 통영 녹화방송 스튜디오는 지역 현안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통영 녹화방송 스튜디오 성배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예담수산 정재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좀 최초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발명가였고 또 수산 경영인, 업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이 좋은 소식부터 한번 전해봅시다. 최근에 이 좋은 소식이 뉴스나 이런 데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예. 서울 상공에 있어서 큰 투자를 유치했다고. 예.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통영 쪽에서 그 양식을 하고 있고, 개체굴 양식과 뭐 부표라든지 스마트 오이스터팜, 요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그 8월 31일 날 그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그 해양수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800억 정도 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펀드에서 그 최초로 그 해양수산 양식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펀딩을 받았습니다. 투자 양서를 받았고, 그 외의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수산 양식이라기보다는 산업 쪽에 가깝죠. 예를 들어 뭐 배 청소하는 기계라든지 무슨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정말 기초 기술인 개체굴 양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0억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10억이면 좀 굴 양식에 개체굴 생산하는데 그걸 받았던 거죠. 예. 개체굴 생산하고 부표하고 스마트팜 섞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우수 해양수산벤처로 해가지고 우리 또 10억 보증을 벌써 받아 그 자금은 들어왔고요. 이번에 20억째 받았고, 추가로 이제 창투사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 지금 예상으로는 한 47억 정도, 총 다음은 그 신보호 자금까지 합치면 57억 정도 아마 돈이 들어올 거예요. 현재 입금된 거는 10억 정도 입금이 돼가지고 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든든한 후원금이 생겼네요. 아유. 그럼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이게 좀 제품이라든지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 개체굴 양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우리 양식 자체를 어머니가 이제 하고 계셨고, 제가 들어왔을 때 그냥 양식이라는 게 뭐 어려울 게 있겠나. 그래서 뭐 보니까 누구나 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양식을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양식하는 거 쉽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야, 이 방법을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고민 끝에 이제 캐나다와 미국과 이제 프랑스와 이쪽으로 해가지고 개체굴을 잘한다는 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맨 처음에 개체굴을 보러 둘러간 건 아닌데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있으면서 기술을 배워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개체굴 양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만든 게 캐나다 방법이 굉장히 적합하더라고요. 적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식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연승수화 어장 허가 면허 자체가 연승수화식으로 면허가 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 방법은 연승 부유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기는 가라앉아 이제 뜬 부분이 조금 많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양식을 하니까 이게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2년 3년을 벌써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7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양식 방법을 별도로 만들었죠. 만들면서 양식구 하나하나를 거의 다 이래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우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양식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양식을 하면서 부표의 절실함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굴을 따로 가면은 거의 반일이 부표일이거든요. 들어 올려야 되고 털어야 되고 재야 되고 또 갖다 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내가 해본 경험으로 해가지고 부표를 새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특히 저도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 우리 여장에서 지금 그 양식 장비나 그 폐류를 한 1억 원어치를 도둑을 맞았거든요. 바다는 특수하게 이제 바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볼 수도 없고. 맞죠. 도둑들이 밤에만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그 좀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스마트팜을 지금 개발 중이고, 그건 한 70%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요 모든 부분을 포트폴리오로 해서 이제 신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좀 다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굴 같은 경우도 한 개 차근차근 한 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일반 굴과 개체굴 차이점 조금 한번 잠깐 떠나게 이야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일반 연승수화식 굴은 덩이굴이라 그럽니다. 덩이굴이 뭐냐면은 그 굴 자체가 부착 생물이거든요. 어디에 붙어야 클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폐 가리비를 가져와서 가게에다가 이렇게 굴을 붙입니다. 씨를 붙이면 얘들이 커져가지고 덩어리가 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까는 용으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깔 수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개체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 그리고 실질적으로 굴은 전 세계적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N0에서 N5까지 정도의 굴이 나뉘는데 그 등급 안에 드는 굴이 생산이 돼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각재로. 그래서 우리 굴은 이제 씨 때부터 한 마리 한 마리 키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키워가지고 굴 모양이 참 예쁘게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는 거고, 기존의 굴은 이제 덩이굴로 까기 위한 굴이기 때문에 뭉치로 덩이로 키운 데서 덩이굴이라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또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렇지. 지금 연승수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량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왜 가늠할 수가 없냐면 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가지고 워낙 그 환경적 변수가 많다 보니까 가늠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개체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리비 양식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요. 입식되는 양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수확물이 정확하고 그러고 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제 시세가 정해져 있거든요. 미당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정확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오늘 뭐 많은 제품을 가졌는데 좀 그 한 개 한 개 설명 한 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개체굴 양식구입니다. 양식구인데 양식포. 양식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백이라 그러는데 백사백이라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후크가 있어서 후크를 빼서 열면은 이 양식구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 안에다 치패를 몇 마리 넣고 이걸 닫고 그 다음에 백만 고정만 시키고 부착구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식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확은 요거 빼고 들고 이렇게 탈탈 뿌면은 수확이 끝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는 그 연승 수화 같은 경우는 양식 소화시킬 때 아줌마 8명, 아이씨 2명이 엄청나게 나가지.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화시킬 때 다라이 5개 아니면 2-3개 큰 다라이 거기 이제 씨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가지 조그만 컵 한 2개씩 그거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 문 열고 요거 벌리고 엮고 밀어 엮고 밀고 엮고 하면 소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적게 들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는 요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개체굴에 대한 장비들을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기계식으로 쉐이킹 장비라든지 저희 배 같은 경우는 배가 17m인데 개체굴 전용선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 2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장비들이 다 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뗏목을 차지 않고 배 하나만으로도 양식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최대한 인력을 줄이려 하다 보니까 최대한 기계화 시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양식업 자체가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밤에 여름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민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들 어장장이라든지 선원들이라든지 복지를 제 나름대로는 위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이제 배에다가 바우 트러스트 배가 이제 옆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달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발전기를 30kg짜리 넣어가지고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게 나가고 겨울에 좀 시원하게 하고 밥도 조금
우리 겨울에 찬바물 나면 그렇죠. 힘들거든요. 나가 보면은 그래서 전자레인지 설비라든지 뭐 이런 히터라든지 싹 다 갖춰가지고 조금 뭐 어민들의 어민복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선두로 나서봤습니다. 나서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체굴 양식 이게 핵심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부표입니다. 표. 부표인데 우리 필수적인 하얀 것만 봤는데 오늘 예, 이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입니다. 예, 이 부표가 좀 지저분한데 우리가 부표가 이렇게 물에 달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연sulfat줄에 달리면은 이쪽에 해적 생물이 끼면은 부표를 추가로 답니다. 예, 근데 무거우니까. 요거는 요 줄만 요를 빼주면은 부표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반대로. 그럼 위에 있는 해적 생물들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또 밑에 붙으면 또 끼워주고. 그래서 부표가 양쪽으로 반영구적이네요. 그러네. 회전을 하고 부표의 해수가 필요 없습니다. 해수가 필요 없고 지금 부표 같은 경우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양식을 13년을 했거든요. 하고 지금 부표 만드는 업체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걸 지금 팔지도 안 합니다. 제 것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제가 부표 장사를 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부표를 만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갖고 만들어 주시면은 이 가장 기본이거든.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양식업 일에 한 30-40%가 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매 나가는 일이 부표 달러 나가는 일이고 꿀 수확할 때 꿀 떠가지고 하면은 환경오염도 예, 문제되는데 맞습니다. 그 예, 예. 스티로폼 때문에.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냄새 나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요 양식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양식구를 어떤 양식구라도 다시 회수하는 양식구는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그대로 띄워놓고 합니다. 띄워놓고 하고 개체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경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굉장히 뭐 유익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 어민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돈 그렇죠. 많이 벌 수 있게 아니, 노력하려 생각합니다. 예. 저런 걸 좀 널리 공이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리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가리비 맨 처음에 생산될 때 키로당 단가 7,000원 넘어했거든요. 7,000원, 8,000원씩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가는 3,500원, 4,000원, 4,500원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생산자들이 판매가 조정이 안 되면은 결국은 유통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열심히 개인적으로 생산했는데도 그렇죠. 이제 뭐 살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팔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의 형성, 가격의 조정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유통업자들이 자가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 끌려가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식 장비를 보급을 거의 안 합니다. 부표도 저도 안 팝니다. 안 파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된 물건을 제값을 받으려면은 시작부터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코드에 맞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양식 장비를 보급하고 양식 기술을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은 각자 하더라도 판매는 동일 루트로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미당 한 350원을 받았습니다. 한 미당 대충. 올해는 이제 생산량이 조금 늘어나고 하면 그 가격 자체도 작년에는 제가 가격을 정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근데 이 가격 결정권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려면은 우리 나름대로 판매 루트를 무조건 단일화해야 돼요. 단일화. 예. 그래서 제가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보급을 안 하고 있고 뭐 다른 분도 각자 나름대로 또 자기 기술로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만큼 수요도 이제 그 정도로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면은 2015년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인데 2015년도가 15년도 자료 같은데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은 1년에 중국에서 굴 수입하는 양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 수입원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그렇죠. 캐나다 뭐 이쪽에 수입을 다 했는데 현재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우리도 수출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26, 7억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럼 전체적인 비율이 2.6%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굴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중국에 2시간 내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굴은 아무래도 선도거든요. 그렇죠. 선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도 좋잖아요. 그리고 FDA 승인구역 다 있고. 그래서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등급에 맞는 굴을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굴을 갖다가 개체굴로만 변환시키면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개체굴 자체는 100% 수출용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깡굴, 알굴은 우선 내수용이지 아닙니까, 그지? 내수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굴의 어장들이 개체굴로 넘으면서 생산이 양분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잉 생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굴 가격도 올라가면서 수출 실력도 올라가면서 같이 두 개 이제 같이 시너지가 사는 거네. 상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뭔가 조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조금 길을 펼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주면 이 진짜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거든요. 그 왜 수산 정책론자들이 그런 걸 안 들을까요? 좀 굉장히 솔깃한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듣고 안 듣고 개념보다도 루트가 없습니다. 창구가.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가지고 통영시장님 제가 개최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그거는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꿈도 못 꿀 얘기고. 그러면 어째도 수산가를 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정책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바닥에서.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보면 현장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탁자에 앉아가지고 만들고 쓰고 해가 그걸 그냥 내리고 그러고 전문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너무 억수로 황당한 경우를 겪었는데 그 통영기술사업소에 계시던 분인데 정말 수산 쪽으로 정말 전문가세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되게 전문가예요. 일도 정말 잘하세요. 어느 날 되니까 그분을 갖다 항만가에 경상남도 항만 뭐 운항가인가 항만 교통가로 보내놨더라고요. 옆방으로 보낸 걸 되게 라인대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수산 쪽으로 빠삭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 그 사람 십몇 년 가르쳐 갖고 진짜 수산 쪽 전문가가 됐는데 항만물류가 보내놓으면 그 항만물류가에서 뭐합니까? 수산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참 그동안에 그 사람 함께 투자가 해놓은 게 얼마인데 그게 나라에서 다 투자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활용을 못하는. 예. 그래서 그런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이렉트로 좀 연계가 가능한 좀 선이 접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면 제가 앞으로 이 개체구를 해나가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고 만들고 나가려면은 뭐 얼뚜당도 아는 사람도 많이 오겠죠. 오지만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걸러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 산업이 지금 통영, 고성, 거제 이제 뭐 조선업도 거의 끝나가고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개체구를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사업 지금 루지나 케이블카 말고도 할 거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굴이 뭐 대한민국 최고라지만은 굴에 관한 랜드마크는 통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강구항 빌려가지고 거기서 굴축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굴축제도 아니고 천막 치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랜드마크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꿈이고 제가 지금 IPO를 기준으로 이번에 투자를 받을 기회인데 받고 나면 꼭 제가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도 지금 땅도 지금 2군데 정도는 사놨습니다. 통영의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6,500평 정도짜리가 하나 있고 4,50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좀 더 늘려가지고 여기서 정말 통영하면은 굴 하면은 우리 이제 만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참 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가 굴이 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굴이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외국에서는 고급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굴 하나만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스마트 오일 스팸팜 뭐 첨단 기술 같은데 이 시스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 스마트 오이스터 팜이라는 게 그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사업 영역 자체가 세 가지 영역이 다 연계가 돼서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이제 굴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개체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부표가 너무 힘들어서 부표를 만들었습니다. 요까지 또 해결하고 나니까 또 힘든 게 뭐냐? 이가 우리가 이제 여름에 어찌 보면 농사로 따지면은 이제 농한기인데 농한기인데 그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관리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또 요 근래 또 도난도 많이 당하고 하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뭐 최소한 어장을 3번만 나가더라도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보통 한 달에 하루에 뭐 13만 원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은 돈 들어가지, 유류비 들어가지, 그 다음에
기름 떼어가지고 또 탄소 나오지, 환경오염 되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암초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우리가 양식장을 이제 젊어지거든요. 양식장도 예, 수산도 젊어지다 보니까 좀 스마트하게 양식을 해보자. 양식 일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가 솔루션화 시켜가지고 진짜 모바일하고 타블릿하고 PC만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장이 안 나가도 어장 관리가 되고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개발하는 게 지금 스마트 오이스터 팜이고 현재 한 70% 정도까지는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1억 이상 도난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도난 부분도 있고 양식의 편리성도 있고 체계화된 양식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스마트 오이스터 팜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70% 정도 됐고 곧 상용화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세 가지를 보니까 전부 이제 인건비도 줄이고 코스트도 줄이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민들 그 소득 창출이 굉장히 늘어난 그게 최종 목표. 결국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 개발하면서 쉽지 않았을 건데 벌써 참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어려운 점 너무 많았지. 너무 많았고 진짜 너무 많았고 제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올인해서 다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에 들어간 거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뭐 제 자신마저 비전을 못 가지 못할 거니까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편하고 막 이래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 대관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화식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뭐 대관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양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양식구 개발이라는 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테스트를 하려면 1년을 해야 한 텀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하나를 만들었을 때 1년을 해야 이게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시간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양식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다 하겠네. 한 20번도 채 못해야 20번도 안 돌아가더라니까요. 그게 맨 처음에 그냥 생각했는데 야 이거 몇 번이 할까 20텀이 안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앞에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겠지. 개발하는데 7, 8년 동안 못 낸 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통영시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만 더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개체굴 사업이 우리 통영시를 먹이 살리고 그다음에 고성군을 먹이 살리고 진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살 길은 개체굴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해 개체굴이 딱 나와야 알몸값도 올라가고 개체굴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상생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볼륨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래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은 이제 실용화하기가 참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제 조금 뭐 보완할 점이라든지 또 정부가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뭐 하신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식구라는 개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정열과 힘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지?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다 나와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만드는 데까지는 엄청난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민들도 그렇고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정당한 돈을 주고 사면 좋겠어요.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 안 나오고 저도 그래서 특허가 엄청나게 많아요. V 특허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V 특허는 개체굴 관련도 아마 그럴 거고 근데 조금 정당한 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 열심히 연구해서 뭐 만들어 놓으면 정당한 돈을 주고 사서 정당하게 수익을 올리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우리 그 시군 그 관에서는 조금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자 이런 게 나왔다 이러면 보조사업 빨리 하자 해가지고 어민들 수익 빨리 올리게 해주자 좀 그런 좀 빠른 그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 우리 개체굴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장비 회수 기간을 1.5년 정도 보고 1.5 있거든요. 예. 1.5년 보고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수출 기여도라든지 여러모로 진짜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도 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알면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빨리 좀 진행돼가 조금 경제 안 그래도 어렵다 하는데 이 경제를 살리고 수출 쪽 수산물 수출 쪽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좀 잘 관계자들이 조금 좀 맹심했으면 합니다. 이 많은 걸 참 만들고 발명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투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도 꽤 크겠습니다. 앞으로 좀 특별 계획 같은 게 비전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금 제가 그 개체구를 양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려 하고 일을 그 체계화 시키려 하는 이유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기술을 보급하고 이제 젊은 인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양식업이 단순하게 그 3D 업종이고 힘든 일이 아니고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돈 많이 벌고 시간 많은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3D가 아닌 진짜 최고의 화이트 칼라 못지않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 중이고 조그만 저희 바람이라면 제가 양식 사관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배류 양식 사관학교를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가리키고 걔들이 그 인큐베이팅 단계만 하는 게 엑셀레이팅 단계까지 완전히 자기가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개체군 하나만은 우리 쪽이 참 진짜 전 세계적으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통영 고성의 그 굴 랜드마크 만드는 거 막 그 정도의 꿈을 갖고 있고 그렇게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거만 된다면은 뭐 우리 통영이나 고성 거제도 이거 수산업 이거 하나가 먹고 살 수 있겠는 그런 날이 오겠네요. 예. 아무튼 좋은 희망을 제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 보기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통통통통통통통통